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JDK를 클라이언트에다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 변수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예, 그리고 환경 변수 설정을 통해서 패스 설정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어, 환경 변수 파일 설정은 배시.rc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에다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자 우선 여기 뭐 다운로드로 들어왔는데 빔에 보시면 그 홈 디렉토리에 하둡, 네, 하둡 계정자 사용자 안에 보시면 배시 rc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시 rc 파일에다가 환경 변수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이거 좀 닫을게요. 자 아랫부분에다가 예, 자 인서트 모드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엑스포트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스포트 자바 홈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우선 요 자바 홈은 저희가 그 만들어 온 디렉토리가 있죠. 유저 밑에 자바 밑에 jdk 1.7로 심볼리 링크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이 안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굳이 1.7. 뭐 0.80 뭐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바 홈 디렉토리 설정을 하고 그다음 패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든지 자바 명령을 사용할 수 있게 빈 디렉토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패스를 설정하시는데 위에서 만들어 놓은 환경 변수 네, 자바 홈 설정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요 JDK 안에 밑에 보면 빈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빈 디렉토리에 뭐 자바나 자바 C 같은 여러 명령들이 있어요. 그런 명령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변수 패스도 자 이런 식으로 패스에다가 설정을 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 빠져나와서 저장을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셨으면 어, 이게 이제 제대로 적용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적용이 되도록 하려면 이 배시 환경이 여기에 이제 설정된 것이 지금 현재 이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스 명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스 해주시고 그리고 홈에 지금 설정한 환경 설정 파일들을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rc에서 설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환경이 다 설정이 됐기 때문에 자바 명령을 아무 데서나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패스 설정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자바 보통 이제 버전 하시면 이와 같이 자바 버전 7.080 나와 있죠. 스탠다드 버전으로 해서 환경 이런 식으로 자바 스팟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64비트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에 설정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처럼 클라이언트에다가 자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저희가 요 그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 구축 전에 어떻게 했었죠? 여러 이제 그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음, 클라이언트 자 한번 봅시다. 클라이언트의 요거를 좀
닫고 볼까요? 닫아주고 일단 여기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 아키텍처 설명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좀 크게 그렸죠. 이런 식으로 뭐 네임 노드 있고 여기에 자 네임 노드 그죠? 그리고 뭐 이제 데이터 노드 DN으로 할게요. 그냥 DN DN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그 클라이언트의 그 뭐 파일 저장 요청을 할 때 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했나요? 클라이언트의 JVM이라고 그랬죠? JVM이 뭐예요? 가상 머신입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 그래서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란 얘기는 자바가 실행되는 환경이거든요. 요 JVM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요 JVM 환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 자바를 요 클라이언트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클라이언트 있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파일 저장할 때 뭐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제 뭐 DS 클라이언트에서 DFS 아웃풋 스트림 만들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요청 스트림 그 생성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유효성 검사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 저장 요청을 하기 위한 그리고 데이터 흐름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데이터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이때 이제 그 클라이언트의 JVM 환경에서 이런 작업을 다 거친 다음에 그렇죠? 이건 요청을 거친 다음에 하둡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둡은 당연히 여기에 전부 JVM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네임 노드에 있는 것도 전부 이거는 클라이언트 JVM이지만 이건 서버에서 돌아가는 JVM이 되겠죠. 어, 전부 여기에도 JVM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JVM 한정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하둡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둡 자체가 JVM의 그러니까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렇죠? 따라서 당연히 서버 환경에서도 하둡이 돌아가려면 JVM이 설치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JVM을 설치를 한 거죠. 예, 이렇게 클라이언트에다가 JVM 환경을 설치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바와 관련된 아웃풋 스트림 생성하고 네임 노드와 이제 뭐 통신을 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그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거는 하둡 시스템이 되겠죠? HDFS.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하둡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쵸? 하둡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하둡. 따라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이 JVM에다가 JVM이 아니죠. 이 마스터 서버 그 다음에 슬레이브 서버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슬레이브 서버는 두 개를 이렇게 슬레이브 서버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네임 노드 서버와 이 데이터 노드 서버 요 하나를 좀 헷갈리죠. 요 두 개를 슬레이브로 할 거고요. 슬레이브 그 다음에 요것도 슬레이브 그리고 마스터 서버가 있는데 마스터 서버 안에 자 요거는 색깔을 좀 다르게 아이고 아이고 다 날라갔네요. 이런 아이고 다 날라갔습니다.
아, 자,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을 그냥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JVM이라고 하고요. 클라이언트 JVM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마스터 일단 네임 노드가 있고 네임 노드 그리고 데이터 노드 1 데이터 노드 2 데이터 노드 3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클라이언트에는 저희가 지금 JVM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두 개는 지금 저희가 요 슬레이브 0 요걸 예를 들게요. 슬레이브 015에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DN1은 슬레이브 01 서버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스터 서버는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마스터 서버는 이렇게 이 안에 요게 마스터 서버예요. 자, 앞에서 이론적인 설명을 드릴 때 그렸던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좀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데 어쨌든 이해는 하실 거예요. 이 그림과 이게 좀 색깔이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도 그런가요? 파란색? 네,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게 자, 이게 뭐예요? 요게 마스터 서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마스터 파란색 부분은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 마스터 안에는 데이터 노드가 하나가 더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어, 여기에는 세컨더리 그쵸? 세컨더리 보조 네임 서버 그래서 요거는 SN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맵 리듀스를 하려면 맵 리듀스도 마스터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잡 트래커가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잡 트래커 이렇게 설정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잡 트래커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 노드가 마스터 서버 안에 지금 또 하나 있는 거니까 여기엔 또 TT도 있어야 되겠죠. 태스크 트래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터에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마스터 자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요 클라이언트 서버가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요 데스크탑이 바로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에 지금 JVM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환경 설정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서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슬레이브 1 여기에 해당이 되죠. 슬레이브 현재 요 그 가상 머신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슬레이브 0에 해당되는 가상 머신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슬레이브 01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DN2가 데이터 노드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 노드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맨 리듀스의 슬레이브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잡 트래커 밑에 태스크 트래커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태스크 트래커가 설치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한 것은 클라이언트에다가 지금 자바만 지금 설치를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스터 서버에다가도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는 전부 하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자 하드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야 돼요. 따라서 앞으로 지금 저희가 해줘야 될 작업은 마스터 서버에 하드 프로그램 설치하고, 자 하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려면 하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요게 이제 그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 데이터 노드 1, 2, 3 요게 이제 분산 HDFS 환경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쵸?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 1, 2, 3 이렇게 네 개의 구성이 바로 이제 HDFS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하드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하드 설치는 데이터 노드 1에도 설치해야 되고 데이터 노드 2에도 데이터 노드 3에도 다 설치가 돼야 돼요. 전부. 아시겠어요? 전부 설치가 되는데 이 하드는 자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바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마스터 서버에도 JVM이 설치가 돼야 돼요. 얘가 돌아가려면 얘가 요 하드비 구성이 돼서 돌아가려면 요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얘가 돌아갈 수 있는 JVM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마스터에도 JVM 환경을 구축하려면 JDK가 설정이 돼야 되겠죠. 설치가 돼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JVM 환경을 구축하듯이 JDK 설치를 했다면 당연히 여기도 JDK 설치가 돼야 되고, 여기에도 슬래브에도 JDK가 설치가 돼야 되고, 여기에도 슬레이드 2에도 JDK가 설치가 돼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하둡이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도 하둡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둡, 여기도 하둡이 설치가 돼야 되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앞으로 할 작업은 뭐예요? 마스터 서버에다가 JVM 설치하고, 그죠? 물론 이게 지금 루트 계정 안 만들었으니까, 루트 계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둡 계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JVM, JDK 설치하고, JVM 그 가상 머신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JDK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둡을 설치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도 슬레이브도 하둡 설치하고, JDK 설치하고, 하둡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터에서 해줬던 작업들을 똑같이 슬래브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작업한 것은 클라이언트의 JVM, 즉 JDK, JVM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JDK를 지금 설치를 해준 겁니다. JDK 설치를 해준 거예요, 지금. 그럼 앞으로 해야 될 작업, 이러한 작업들을 자 JDK 설치, 하둡 설치 등등 이제 환경 설정 쭉 해줘야 되고요. 앞에서 했던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죠, 지금.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구축이 되면 이런 것 등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임 노드, SN, 잡 트래커, 태스크 트래커, 데이터 노드. 이건 나중에 이제 JPS 명령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슬레이브도.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는 예, 잠깐 틀리네요. 들어가서 뭐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요거는 좀 닫아주고요. 예. 왜 이럽니까 이거 불편하게 닫고 모두 닫아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바를 환경 설정까지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줬으면 지금은 이제 마스터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마스터 설정을 해주시는데 어, 지금까지 한 작업을 그대로 마스터에다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 지금 현재 요 클라이언트에서 어, 마스터와 지금 실행 중이죠. 이렇게 마스터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마스터 가상 머신에다가 마스터 서버에다 지금 연결을 하는 거예요. 마스터 서버에 연결하실 때는 보통 이제 센토스 같은 경우에는 CQCL이 CQCL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격 접속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래서 CQCL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CQCL 같은 경우에는 명령이 SSH입니다. SSH로 해서 지금 요 마스터 VM에 접속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실행 중이죠? 요 서버가 지금 다 실행 중이에요. 세 개의 서버가. 그래서 얼마든지 네트워크 설정 다 해놨기 때문에 접속만 하시면 됩니다. SSH 가지고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계정은 지금 뭐 루트로 뿐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루트로 설정을 해야지만 하둡도 설치하고 나머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루트로 접속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SSH의 사용 방법은 일단 접속을 하실 때 계정명을 적어줍니다. 하실 때 SSH 다음에 계정명 적어주고 그 다음에 골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 그 IP 주소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이제 루트로 들어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접속해주면 이제 뭐 비밀번호 묻겠죠? 네, 그래서 비밀번호 해당 원격 접속을 하기 위한 이 마스터의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가서 루트로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원격 접속을 해서 들어가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일단 하드업으로 뭐 새롭게 뭐 로그인을 하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마스터에 접속을 해서 하나하나씩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마스터 서버 루트로 접속을 해서 어, 하나하나씩 설치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계정명은 루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P 주소나 호스트명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루트 해주시고 IP 주소가 192. 마스터의 IP 주소죠. 192.168.75. 몇이었죠? 120이었죠? 120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뭐 yes 해주시면 돼요. 예. 연결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예, 그럼 당연히 yes 해주시고 이때 마스터의 루트 계정이 암호 제가 이제 동일하게 다 했다고 그랬죠. 동일하게 해서 접속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스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마스터 호스트의 루트 계정으로 지금 접속을 한 겁니다. 원격 접속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도 해당 이 서버에도 마스터 원 서버에도 필요한 어떤 패키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필요 패키지 염을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y 무조건 yes 하겠다는 뜻이고요. 인스톨 필요한 패키지 w get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빔도 하나 새롭게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센토스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 설정이 되어 있어요. 방화벽. 그러니까 방화벽, 그러니까 그 하둡 서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물론 웬만한 서버들은 다 방화벽 설정이 되어 있죠. 근데 하둡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방화벽 설정이 중요한 게 뭐 데이터 노드가 있고 뭐 네임 노드도 있고 뭐 여러 서버들 분산된 서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그 노드들끼리 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간에 뭐 상태 정보라든지 뭐 여러 정보들을 이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정 포트에 대한 허용만 하도록 방화벽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일단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그러한 설정 부분을 모두 다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방화벽 설정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iptables입니다. iptables. 그래서 이 iptables에 마이너스 F 옵션을 주면 방화벽 설정이 모두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요거는 루트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루트 계정자만이. 그래서 요거를 해제하시면 되고요. 방화벽에 대한 그 설정 리스트를 보시려면 마이너스 L을 해주시면 설정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IP tables 해주시고 마이너스 L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이와 같이 accept 되어 있는 부분들 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쭉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TCP 자, 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쭉 prohibit 뭐 해가지고 reject 뭐 어쩌고저쩌고 다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부분을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대한 이런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와 소스로부터 근데 이 부분을 해제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해제를 하실 때는 자, IP tables -f 해주시면 해제가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조금 전에 설정되어 있던 방화벽 리스트와는 다르게 전부 이 부분이죠. 이렇게 자 위에 설정되어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타겟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방화벽 설정이 해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스터 서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자 생성을 할 겁니다. 사용자 생성은 마스터 서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여기 클라이언트에 이제 하둡으로 해서 생성을 했었죠. 사용자 그룹까지 만들고 마스터에도 똑같이 사용자를 하둡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요 그 세 개의 서버에다 동일하게 전부 하둡으로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스터에도 똑같이 그 사용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둡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애드 일단 그룹을 하둡 그룹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룹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저 애드를 하겠는데요. 우선 하둡 그룹에 속하도록 하고 홈 디렉토리를 역시 만들고 하둡 사용자 계정을 추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 설정을 해줘야죠. 하둡에 대한 패스워드 설정을 바꿔줍니다. 똑같이 그냥 하둡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짧아도 하둡으로 해서 successfully 했습니다. 그러면 요 지금 하둡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 쉘로 마이너스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둡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둡 계정으로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먼저 그 환경 변수 설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상 머신에 대한 그 자바, JVM, JDK 환경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JDK가 환경이 설치가 돼야지 하둡이 동작을 하니까 당연히 JDK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하둡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환경 변수 설정을 하실 때 그 클라이언트에서는 bash rc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환경 설정을 했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수나 이런 명령을 이용을 해서 로그인 쉘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하실 때는 주로 이제 저희가 secure shell, SSH나 또는 이런 수와 같은 이런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주로 이제 bash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환경 설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터미널 창을 열거나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bash rc라고 하는 그 환경 변수를 이용하시는데 이처럼 수나 또는 SSH라고 하는 시큐어 쉘을 통해서 원격 접속을 해서 적용을 할 때는 bash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을 통해서 환경 변수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 해당 파일을 열어보죠. 빔 홈에 하둡 계정에 있는 그 루트에 바로 bash 언더스코어 프로필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요게다 환경 설정해 주시면 돼요. 지난번에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로그인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bash rc를 이용을 했었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렇게 이제 수나 시큐어 쉘을 이용해서 설정하실 때는 bash 프로필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환경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JDK는 아직 그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설정을 하고 JDK 설치하면 되니까 문제 없습니다. 순서는요. 자, 자바 홈 환경 변수 설정을 하고요. 자바 홈은 유저 디렉토리 밑에 자바 밑에 JDK 1.7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푸트에서 패스 설정을 하겠는데요. 패스는 자, 일단 자바 홈 디렉토리에 변수 자바 홈 변수 해주시고 요 안에 빈에 있는 패스 설정을 합니다. 빈에 있는 뭐 자바 명령, 자바 C 명령 이런 거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홈 디렉토리에 하둡 이제 하둡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하둡 빈 디렉토리 안에 하둡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패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하둡은 지금 아직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미리 패스에다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홈의 하둡은 이건 뭐예요? 사용자의 계정 디렉토리죠. 요 사용자 계정의 루트 디렉토리입니다. 그럼 루트 디렉토리에다가 하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둡 이렇게 디렉토리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그 하둡 디렉토리 요거는 앞에 하둡은 사용자 계정이고요. 뒤에 있는 요 하둡은 사용자 그 하둡이라고 하는 그 계정 디렉토리 안에 하둡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 하둡 디렉토리입니다. 그러면 그 하둡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명령들은 빈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바이너리 디렉토리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로 설정을 해주면 하둡 명령어들을 어느 곳에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 설정을 해주시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패스 해주시고 패스에다가 설정된 패스 내용으로 다시 패스를 잡아줬고요. 자, 그러면 커맨드 명령으로 들어와서 저장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배시 프로파일. 자, 이렇게 해서 배시 설정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바를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가상 머신을 자바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JDK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JDK 설치는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설치하실 때는 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굳이 인터넷 사용할 필요 없이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그 받아놓은 JDK 파일이 있습니다. 타르 파일이 있었죠. 그 파일을 전송을 받아서 여기다 설치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굳이 다시 인터넷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진행을 전송 받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